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고퍼콘에서 고로 배우는 분산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당근마켓에서 인터널 프로덕트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내부 동료분들을 위한 개발과 그런 제품 개발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개발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업무에서는 주로 고와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소개드릴 분산 시스템이 어떠한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분산 시스템을 저희가 함께 마치 코드를 같이 짜가듯이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스텝들을 경험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더 나아가서 분산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들이 또 필요한지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산 시스템은 특정한 작업을 여러 개의 노드에서 분산해서 실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개의 노드들의 작업을 분배하고 또 결과를 취합하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시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치 카프카가 있는데요. 카프카는 이 카프카 클러스터를 여러 개의 브로커 노드들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노드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개의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이 메시지 처리를 위해 협력하는 구조로 동작하게 됩니다. 또 이 클러스터 구조로 여러 개의 브로커들을 계속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만한 분산 시스템은 하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의 파일 시스템은 또 이 분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둡에서는 네임 노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이 요청을 어떠한 데이터 노드에 요청을 보낼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데이터 노드에서는 실제로 파일을 저장하고 쓰고 읽고 하는 작업들을 분산되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각각의 노드들이 협력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카프카와 이 하둡의 파일 시스템이 대표적인 어떤 이 분산 시스템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발표에서 이 분산 시스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분산 시스템과 유사한 하지만 되게 간단한 상태의 분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마일스트롬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일스트롬은 여러분들이 분산 시스템을 간단하게 구현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간단하게 이 네트워크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데 API 콜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탠다드 인풋과 아웃풋을 처리하기만 하면은 모든 요청과 응답을 자동으로 이 도구에서 처리해주게 되고요. 또 고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 데모 패키지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스탠다드 인풋이나 아웃풋, 또 네트워크 협력과 관련된 것들, 또 분산 시스템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추가로 고민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분산 시스템 개발은 먼저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먼저 단일 노드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이후에 이 단일 노드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을 분산 시스템으로 확장해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일스트롬의 시스템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조인데요. 앞에서 들어오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N개로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뒷단에 있는 노드들은 현재는 3개 정도가 있고 저희가 처음 개발할 때는 일단 하나의 노드에서 개발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노드는 스탠다드 인풋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또 스탠다드 아웃풋을 통해서 응답을 내려주는 식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청과 응답이 하나로 어떤 동기적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비동기적인 분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탠다드 인풋과 아웃풋의 예시를 보면 이러한데요. 네, 스탠다드 인풋으로 노드가 받는 요청은 왼쪽과 같은 데이터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클라이언트 혹은 노드가 요청을 보냈는지를 표시하는
SRC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자신 이 요청을 받은 데스티네이션이 있고, 또 바디 안에는 실제로 이 이벤트에 대한 페이로드를 구성하는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아이디와 또 메시지 타입과 또 추가적인 키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요청을 잘 처리하게 되면 노드는 응답으로 스탠다드 아웃풋을 뱉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최초의 요청을 보냈던 그 클라이언트를 응답으로 데스티네이션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고, 또 바디에서는 뭐 메시지 아이디를 reply to라는 키에 담아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을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핸들러를 하나 구현해 봤는데요. 에코 이벤트를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이 에코 이벤트를 받았을 때 노드에서는 이 에코 이벤트를 파싱해서 이벤트 타입만 에코 OK로 이벤트 타입 메시지를 바꿔서 응답하는 코드를 간단히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일스트롬에서는 노드에 대한 이런 처리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데모 패키지를 고루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서 이 new 노드라고 해서 이렇게 노드를 하나 생성하고 핸들러를 달아서 에코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메시지를 파싱하고 메시지를 수정하고 또 리플라이를 통해서 스탠드 아웃풋으로 최종 출력까지 하는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그렇게 이 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작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단일 노드에서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구현할 이벤트는 브로드캐스트와 리드에 대한 구현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에서는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면 이 브로드캐스트 요청에 있는 그 값으로 전달된 메시지 값을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리드 요청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현재까지 저장해 두었었던 모든 메시지를 한 번에 반환하는 그러한 어떤 간단한 이벤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브로드캐스트는 이벤트 타입이 브로드캐스트로 넘어오고, 메시지라는 키에 인티저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응답으로는 그냥 브로드캐스트 OK만 내려주고, 리드에 대한 요청이 오게 되면은 현재까지 받았었던 메시지들을 모두 어레이의 형태로 반환하는 이런 코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간단히 짜보면요, 먼저 이 노드를 생성할 때 메시지스 어레이를 이렇게 하나 만들게 되고, 이 메시지스 어레이를 하나 만들게 되고, 브로드캐스트 핸들러는 우선 넘어가고, 리드 핸들러를 먼저 보면은 그냥 지금 이 메시지스 어레이에 있는 값들을 모두 반환하는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도 마저 구현을 하면은 이 브로드캐스트 이벤트에 들어있는 메시지 값을 파싱하고, 또 이 메시지 값을 메시지스 어레이에 어펜드하는 간단한 코드로 구현을 했고요. 반면에 지금 락과 언락이 잡혀 있는데, 이 코드가 추가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메시지가 누락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락을 잡고 메시지를 넣고 또 락을 해제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싱글 노드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을 했는데요. 그냥 로컬 메모리에 변수를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응답을 내려주는 식으로 쉽게 구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산 시스템을 이제 구현하려고 할 때 여러 개의 노드가 각각 브로드캐스트 요청도 받고 리드 요청도 받게 될 텐데, 이때 모든 값은 몇 초 내에 전체 노드에 다 전파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다른 노드에서 받은 이 브로드캐스트 요청을 다른 노드에서 이 브로드캐스트를 또 같이 받아서 이 리드할 때 메시지를 같이 내려줘야 하는 요구사항이 생기게 됐는데, 이런 구현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정해 볼 만한 것은 노드가 현재 이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노드들을 알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라고 하는 이벤트가 노드가 처음 뜰 때, 시작할 때 이 이벤트를 받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폴로지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 이 인접해 있는 노드, 즉 이 현재 노드에서 통신할 수 있는 다른 노드들의 정보들을 이벤트를 통해서 받게 되고요. 노드에서는 자동으로 토폴로지 OK 응답을 내려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현재 노드에서 다른 노드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떤 노드들에게 이벤트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분산 시스템을 이제 브로드캐스트에서 구현할 때 이런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는 클라이언트, N개의 클라이언트가 마찬가지로 존재하게 되고요. 이 N개의 노드들도 존재하게 될 텐데 이 노드 간에도 스탠다드 인과 아웃풋을 통해서 서로 요청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노드에게 요청을 줄 수 있고 노드도 노드에게 다른 노드에게 요청을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면요, 브로드캐스트 이벤트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락을 잡고 메시지, 로컬 변수에 있는 메시지에 추가하기 전에 현재 이 노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노드들을 순회하면서 지금 이벤트로 받은 메시지를 다른 노드들에게 모두 전파하는 이런 코드를 추가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의 단절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분산 시스템에서 노드와 노드 간의 요청이 잠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다른 노드가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네트워크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들고 있는 분산 시스템에서도 이 네트워크 파티션을 고려해서 분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누락되는 이 노드 간의 메시지가 종종 누락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키워드는 바로 eventual consistency, 최종적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좀 개선해 볼 만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다른 노드에게 이벤트를 보내는 도중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재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네트워크를 이미 보내고 나서 받는 쪽에서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면 아무래도 보내는 쪽에서는 재시도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의 플랫폼은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내려보낸 이후에는 이 스탠다드 인풋이나 이런 응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비동기로 동작하는 구조이고, 그래서 내가 보낸 요청이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타임 모듈에 있는 뉴티커를 통해서 일정 시간마다 계속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잡이 실행되도록 구성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서 이 모든 고르틴으로 계속해서 실행이 되게 되고, 이 고르틴 내에서는 이 커스텀 메시지스 싱크라고 하는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현재 이 노드가 갖고 있는 메시지의 모든 메시지 값을 다른 노드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스텀 메시지 싱크라는 이벤트를 또 핸들러로 받을 때에는 이 메시지들을 파싱한 이후에 또 동일하게 락을 잡고 이 새로운 이벤트를 통해서 들어온 메시지스를 지금 로컬 변수에 있는 메시지스와 잘 합쳐서 저장하고 또 락을 해제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또 간편하게 좀 개발을 해봤는데요. 추가로 한 가지에 좀 더 고민해볼 만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 분산 시스템에서 카운터를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사항으로 이 시퀀셜 키밸류 스토어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에서 이 하나의 중앙 저장소가 있다라고 할 텐데요. 이 시퀀셜 컨시스턴시를 보장하는 키밸류 스토어가 될 거고, 이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리드와 라이트 그리고 CAS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CAS는 compare and set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값을 저장하기 전에 내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값을 같이 보내서 이 값을 예측하고 있는 값과 다른 값을 컴페어하게 되면 실패하는 식으로 좀 아토믹한 연산을 분산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메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에서는 간단하게 두 개의 이벤트를 구현할 거고요. add라는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중앙에 있는 값 저장소, 키밸류 스토어에 있는 값 저장소에 델타만큼의 값을 추가할 거고요. 또 리드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현재까지 지금 어펜드 되어 있는 최종 값을 반환하는 식으로 이 분산 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주의할 만한 점은 델타라는 값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아키텍처는 또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앞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노드가 받고, 노드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키밸류 스토어에 있는 값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키밸류 스토어에 있는 값을 조회하면서 이 카운터, 분산 시스템의 카운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할 만한 점은 이 분산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이번 분산 시스템, 카운터 분산 시스템은 이 시퀀셜 컨시스턴시, 순차적 일관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값이 항상 즉시 정확한 값이 반환되진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수초 내에 어떤 이 지연은 있더라도 일관된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고요. 또 일부 노드에 그렇게 제공하려고 하고요. 반면에 이런 시퀀셜 컨시스턴시를 사용하게 되면 일부 노드에서는 최신의 값을 반환하는데, 또 일부 노드에서는 예전 상태의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카운터 분산 시스템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아키텍처를 조금 더 보완하면 이런 구조가 될 거고요. 노드 간에도 통신을 하면서 시퀀셜 키밸류 스토어를 또 호출하기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코드로 보면 이런데요. 이제 add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 핸들러 내에서는 이벤트를 파싱하고 에러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 인티저 값을 이제 키밸류 스토어에 스왑하는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이 키밸류 스토어의 값과 이 델타만큼의 값을 더한 이후의 값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요청이 성공하게 되고요. 실패하게 되면은 이 요청을 다시 처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리드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키밸류 스토어에서 값을 읽어서 리드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식으로 구현을 할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 고민할 만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퀀셜 키밸류 스토어는 이 순차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키밸류 스토어이기 때문에 일부 노드에서는 여전히 예전 상태의 값을 조회해와서 반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노드에서는 정상적으로 최신 상태의 값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셜 키밸류 스토어에 장애가 발생해서 모든 분산 시스템이 한 번에 이렇게 셧다운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또 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방안은 아까 메시지 싱크, 커스텀 메시지 싱크 이벤트를 구현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어떤 이 현재 이 키밸류 스토어의 최종 값을 다른 노드들이 계속해서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밸류 스토어가 잠시 동작하지 않거나 네트워크 파티션이 일어나더라도, 혹은 일부 노드에서는 이 키밸류 스토어에게 계속 오래된 값을 반환하여서 좀 오래된 상태의 값을 반환하게 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노드 간에서 계속 최신 상태의 값을 레플리케이션 하면서 새로운 상태의 새로운 어떤 최종 값을 계속해서 동기화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노드 간의 레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좀 해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분산 시스템 토크에서는 좀 이런 4가지의 토픽을 다뤄봤습니다. 먼저 이 네트워크 파티션이 발생하거나 하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좀 이 가용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같이 해봤고요. 또 네트워크 파티션이 발생하는 이런 폴트 톨러런스도 고민을 해봤고, 또 확장 가능한 구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봤던 것 같고요. 또 순차적 일관성과 최종적 일관성을 고민하면서 좀 개발을 계속하면서 좀 이런 일관성에 대한 고민도 오늘 발표에서 좀 같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는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었고, 마일스트롬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도구를 사용했고요. 또 플라이IO에서 이러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IO에서 제공하는 분산 시스템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보는 챌린지를 이 링크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링크에서는 1단계부터 5개, 6개의 단계로 점차 진화되어가는 분산 시스템을 구현하는 챌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카프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분산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의 어떤 챌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챌린지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또 영향을 받아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이IO에 있는 이런 챌린지를 진행하다 보면 또 개발하면서 막히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플라이.io에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해소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io 디스코스에서 이 플라이.io 챌린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거나 또 개발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해소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코드는 또 어떻게 짰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분들이 고를 이용해서 같이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 만드는 분산 시스템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후에 커뮤니티 홀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